모든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고 또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낮은, 가장 약한, 가장 아픈 고리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대변하고 또 그분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선우 의원님 모시고요. 정치인들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일을 제대로 하나? 이런 불만들이 좀 있잖아요. 국회 불신이 워낙 세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제대로 하나가 아니라 하긴 하나? 네.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이제 강선우 의원님이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열심히 뛰었는지 좀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듣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아픈 일 많았지만 그래도 건강 그리고 행복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가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험한 일, 이 정치에 뛰어드셨습니까? 세상을 좀 바꾸는 속도를 조금 더 붙여보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었어요. 조금이라도 변화하는데 속도를 가장 빨리 붙일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정치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왜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른 환경에 다른 조건이 주어져서 태어나는데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를 좀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속도를 조금이라도 붙여보고자 손 번쩍 들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의원들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지 뭐 그런 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당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당원 이렇게 가입하는데 똑같은 경우를 밟았군요. 또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었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국민을 단순하게 물론 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대표를 하고 또 대변을 하고, 근데 모든 순간에 모든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고 또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낮은, 가장 약한, 가장 아픈 고리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대변하고 또 그분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강선우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력 있다. 실력. 이거 본인이 얘기하기 너무 쉽지 않은데. 방금 얘기를 하라고 또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실력 있다.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강서 맞춤형, 지역 맞춤형 일꾼이다. 일꾼이다. 실력 있다. 뭐 실력 있다. 지역 일꾼이다. 이게 좋은 것만 다 따다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 보면 입법 활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아동 학대 또 장애 아동의 권리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어떤 대책 마련, 자립 준비 청소년과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누군가 죽지 않으면 관심이 잘 안 가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일이랑 조금 멀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꾸준히 정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으면 작은 위로가 네. 되지 않을까 해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야. 그 사각지대 메워가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 스스로도 정말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자부심도 크고요.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의원실 식구들도 너무나 고맙게도 같은 마음으로 네,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주고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아마 강선우 의원 하면 저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챙겼던 이런 저 따뜻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국감이라든가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 깐깐합니다. 강단이 있죠. 자, 우리 국감에서 있었던 장면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있었던 화면들 또 청문회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장면들을 좀 네. 잠깐 보실까요? 제가 장애인 건강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해당 사업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7억 5천만 원, 올해는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얼마입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원입니다. 0원. 네.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입니까? 민간 쪽에서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총리님, 민간형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대부분 노인을 짧게 쓰고요. 싸게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형 일자리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사실로 눈높이가 맞춰졌다고 했어요. 국민들께서. 네. 이렇게 국민 무시해도 됩니까? 네, 국민들 후보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누가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대상이요. 제가 국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KBS, SBS, 뭐 채널 A 네.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됐고 네. 지면도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무려 39건의 네. 이런 어떤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네, 지금 맞아요. 조명한 거죠. 네, 네. 네, 언론도 주목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각종 상을 다 거머쥐었네요. 저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했다 나오는데요. 저기는 네. 국회 네. 의장님이 주시는 상인가요? 맞아요.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면적인 평가를 해요. 저 때 의정대상 2년 연속으로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상을 받은 관련 입법이 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상이어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많구나. 관련 단체에서도 감사패도 많이 주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 단체들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고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거 주시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죄송하죠. 그동안 뭐 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대변인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당직 뭐 했었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20개 넘게 당직을 쭉 해서 예.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죠. 아니 네. 사실 그 대변인은 한마디로 꽃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특히 초선이면 맞아요. 네. 누구나 탐을 내는 네. 자리 아닙니까? 초선의 가장 좋은 당직.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맞아요. 되니까 네, 그만큼 네. 이제 홍보도 되고 존재감도 살아나는데 맞아요. 네. 반면에 새벽부터 네. 기자들 전화 받고 네. 밤 늦게까지 시달리잖아요. 흔히 말하는 뒤치다거리 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평상시에는 조금 덜한데 일이 있을 때는 뭐 5시부터 전화가 오죠. 일도 없고. 야, 네. 그러면 이 정도 오래 그 대변인 활동을 했으면 야, 참 성실성 하나는 끝내준다. 일단 제가 잠이 별로 없어요. 네. 참 어려운 일 맡아서 하신 것 같고 그만큼 당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강선우 하면 지난 대선 때 활약이 떠올라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네. 저명 인사가 대선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 네. 네. 근데 마이클 샌달 네. 너무 유명한 분인데요. 맞아요. 네. 이분과의 대담 그리고 짐 로저스 이분은 네. 또 투자 네, 네. 귀재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네. 분들을 이 자리를 기획 연출을 다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요청을 드려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소개부터 하고 제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공법이네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어. 이러한 이유로 당신과 대담을 좀 한번 하고 싶고 제발 답 좀 달라.
그때 이제 처음에 경선 때 처음으로 했던 거는 비공개였는데 유발 네. 하라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로 네. 그렇게 이제 당 후보가 되시고 나서 네. 했던 게 마이클 샌델이랑 뭐 짐 로저스. 분들 이렇게 기대할 것 같아. 저명하신 분들께서 이제 대통령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어떤 특정 정치색을 아무래도 띠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랑 대담을 했다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굉장히 다들 망설이세요. 그러면은 설득을 정말 끈질기게 그래요. 하거든요. 정말 끈질기게 하는데 네. 그 네. 거절의 확답을 받으면 사실 저도 되게 마상을 입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 시간 없으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만나줄게.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도 바쁘거든. 안 만날 거거든.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한마디로 여의도 우량주. 그럼 와. 여의도에서는 강선우 하면 실력 있다. 아까 말한 와. 대로 이거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 과연 지역구는 어땠을까? 실제로 지역 활동도 왕성하게 잘 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 하면 항상 홍보물이나 이런 걸 보면 강서엔 강선우. 이름이 따서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눈에 딱 들어와요. 네, 저는 처음에 고집했던 게 강서 그리고 영어로 and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서 그리고 강선우 이걸 하고 싶었었는데 네. 저희 이제 부자진들이 음. 아무도 안 와닿는다. 잘했어. 난 저게 맞아. 강서엔 강서구가. 그래서 네. 저렇게 강서에는을 네. 줄여가지고 부자진데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저 굉장히 잘 듣는 편이에요. 네, 잘 굉장히 잘 들었어요. 듣는 눈에 딱 편이에요. 들고 네. 시민들, 지역 네. 주민들랑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날 정해놓고요. 네. 그러니까 공감과 소통의 날 해가지고 이제 작은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 아니면 그냥 보러 그냥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괜찮고 이럴 네. 때는 밖으로 나가요. 예. 밖으로 나가서 앉아 있으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 오시거든요. 저기 보니까 찾아가는 네. 민원 상담소가 이제 그런 역할이군요. 네네.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 재밌고 또 이렇게 뭐 직역별이나 요렇게는 또 간담회, 또 네. 학교 찾아가면서 학교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필요한 거. 근데 약간 재밌는 게 네. 이제 그 학교에 그 뭐 필요한 부분 관련돼서 약간 학교 측에서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게. 그러면은 끈질기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교장 선생님 혹시 그때 그거 필요 없으시다고 했는데 뭐 다른 거 좀 필요한 거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이랑은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또 뭐 여유도 있거나 지역 사무소 있으면은 뵐 기회가 또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안녕하세요. 이제 역에서 인사드리고 또 저희 강서 지역이 또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시장 장 보러 가고 또 뭐 가끔 뭐 봉사 활동 또 하고. 구가 그 강서구 갑이 무슨 동이 저희 화곡 포함되네? 1, 2, 3, 8동 그리고 우장산동, 발산동 요렇게가 갑이에요. 네.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막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은 네. 그 지역이 강서구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잘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여기 여쭤봤고요. 선거 때 보통 공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많이 하죠. 잘 지켰습니까? 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치산역 한번 와보시면 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신림에 이어서 뭐 서울에서 거의 탑5 안에 드는 그런 역인데 이제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있는 거는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싹 불편하게 돼 있었구나. 싹 해결했습니다. 싹 해결했다. 네, 싹 해결. 그건 좀 어르신도 좋아하고 또 장애인들도 맞아요.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런 뭐 복지센터 건립 같은 거, 리모델링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안전교육센터 건립하는 문제, 이제 그런 짓는 문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 많이 주시는 주차 문제. 그래서 공연 주차장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돈 많이 들어가네. 네, 마련했습니다. 진짜 공연 주차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현안 사업이 서울시랑 대부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상대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역 발전, 서울시 발전 위해서 좀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모으려고 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현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네요. 맞아요. 그 저희 강서가 그 옆에 공항이 있잖아요. 네, 김포공항에. 공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있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거 늘 요구 네. 사항이죠. 네. 소음 완화하고. 맞아요. 네. 근데 고도 제한이 있으면 요 높이 이상은 못 지으니까 네. 투자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거. 네. 그래서 아마 될 거예요. 되는데 조금을 더 앞당기는 거. 아, 정부하고 얘기가 많이 됐군요. 네, 앞당기는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이제 서울시립도서관 본관. 근데 강서에만 짓는 건 아니고 요 공간을 서울시 안에 5군데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아, 고정별로 하나씩 있겠군요. 네, 그렇게 짓는 건데 이제 요거는 도서관만으로 하지 말고 막 뭐를 다 넣자는 게 약간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 그냥 도서관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뭐 네. 요렇게 조금 지금 협업하고 밀고 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나머지 또 하나 굉장히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장홍대선. 서부 광역철도. 네, 서부 광역철도. 예산도 많이 확보가 이미 많이 된 모양입니다. 국비라는 건 이제 지방에 조금 더 많이 가는 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은 국비 확보를 적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네. 자랑의 말씀. 자화자찬. 네. 이런 거 많이 해야 합니다. 네, 많이 네, 해야 네. 하고. 선행에 앞장섰다 해서 언론이 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 외제차를 긁었던 네, 맞아요. 어르신의 사연. 네, 폐지 줍는 어르신이셨어요. 차가 두 차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폐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주려고 하시다가 차를 긁으셨는데 차주께서 네. 계속 처벌을 원한다는 기사가 됐으니까 이제 벌금이 나왔죠. 근데 네. 서울이 아예 아니어서 예. 내가 대납이 아, 가능하더라고요. 맞아. 네, 지역을 그래가지고 하면 그게 안 되죠, 법상. 네, 지역은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역은 안 돼서. 자,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 그 의정 활동한 거 짧은 시간에 좀 이러한 거 했습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이렇게 보고 드리고 또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많이 좀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많이 다치셨던 한 해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같이 좀 위로하면서 견디고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2022년보다는 훨씬 좋은 해, 나은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 갑주민 여러분 늘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출퇴근 길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무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